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일리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시진 않더라도 꼭 한 번쯤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의 이름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줄여서 파프라고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우선 시작은 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내 브랜드이지만 정말 탈한국,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동준님께서 2018년부터 전개하고 계시는 브랜드고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이 상태로 해석하자면 이제 아카이브 이후에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드는 그룹이라는 뜻인데, 좋아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었고, 이게 세월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이 가치가 유지되고 실험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 시즌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나오나 라는 뭔가 좀 신기한 굉장히 엄청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진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래퍼 켄드릭 라마님께서 예전에 패딩을 입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게 있고, 또 예전에 루이비통과 오프화이트를 이끄셨던 버지 라블로님께서 직접 샤라웃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샤라웃 하셨고, 또 이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랑 오프화이트랑 또 콜라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브랜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패션 그룹 LVMH라는 곳에서 디자이너 20분을 선정을 해요. 매년 디자이너 20분을 선정을 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승자를 좀 가리는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과 임동준님께서 세미 파이널까지 올라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미 파이널까지 올라가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패션에 대한 정말 그 이해도가 깊고 정말 대단하신 디자이너 20분이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데, 정말 그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는 브랜드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요. 이건 좀 오늘 주제랑 다른 얘기인데, 최근엔 또 지온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김주홍님께서도 요거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다는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제가 국뽕이 차서 미치겠어 잠깐만. 아무튼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에 비유를 한다고 해요. 아카이브 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진짜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이 나올 때마다 뭐 새로운 소재나 부자재, 아니면 뭐 패턴의 구조를 개선을 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진짜 나올 때마다 계속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프에 대한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파프는 라이트랑 센터, 레프트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레프트는 뭔가 좀 실험적인 느낌이 강해서 뭐 디테일들이 화려하고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라인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라이트는 좀 대중성이 강한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편하게 착용하고 좀 실용성이 괜찮은 제품들로 나오고 있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프트랑 라이트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그 사이에 뭔가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디테일도 있으면서 좀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괜찮은 제품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던 거는 이제 파프에서 6.0 컬렉션이 새로 나왔어요. 이번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10번째로 선보이는 작품이고,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대해 몰두하고 탐구하는 파프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이걸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진으로 보는 거랑 진짜 눈으로 직접 입어보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6.0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실착해서 실물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또 감동적인 것은 이제 바스카 스토어에 파프가 입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직접 가서 입어봤고요. 제품들은 좀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어봤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이제 같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제품은 6.0 봄보 센터인데, 블랙이랑 그레이 블루, 아이보리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고, 저는 그레이 블루 컬러를 한번 입어봤고요.
봄보어 자켓에다가 이제 파프 특유의 사선 디테일이 잘 보이는 제품이에요. 이 곡선을 이용한 지퍼 라인을 따라서 다른 컬러로 교차되는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 비대칭 디자인, 이게 사실 파프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쪽 가슴에 배치된 작은 지퍼나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지퍼로 봄보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재밌었던 포인트는 밑단도 보시면 사선으로 길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게 또 재밌고, 아마 파프에서 봄보는 진짜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래서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바스카스토어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제품이 아주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입어본 제품은 6.0 테크니컬 자켓 레프트. 파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테크니컬 자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본 제품 중에서 저는 좀 가장 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고, 바스카 스토어에 올라온 사진으로 봤을 때도 이건 진짜 가서 꼭 입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옷이 아니라 거의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인 것 같고, 이 제품에서 가장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비대칭적인 크랙 라인이거든요. 자, 그럼 이 크랙 라인이 뭐냐? 디자인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균열을 형성해서 효과를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대칭적으로 크랙 라인이랑 다른 색상의 패널이 교차로 배열되어 있고, 또 크랙을 따라서 다트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트로 인해서 좀 부피감이라던가 실루엣이 굉장히 좀 예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원단이 신축성과 내구성이 우수해가지고 좀 잘 늘어나더라고요. 잘 늘어났고, 뒤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예쁜 제품이고, 모자를 착용했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게 셋업으로 입어도 너무 예뻐서 미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자켓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진짜 직접 파프 매장이나 저 바스카 스토어 방문하셔가지고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팬츠인데 6.0 트라우저스 센터라는 제품이고, 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무난해 보이는 제품이라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입었을 때 좀 일반적인 나일론 팬츠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까 일단 핏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이렇게 착용했을 때 느낌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나일론 팬츠랑 뭔가 좀 슬랙스를 입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두 가지를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 들었고, 사선으로 들어간 지퍼 포켓 디테일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입었던 제품의 컬러감, 그리고 핏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았어요. 다음은 후드 집업인데, 바스카 스토어 들어오자마자 가장 보였던 제품이었거든요. 6.0 후디 레프트. 이 제품은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 워낙 강해서 멀리서도 보였고,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잘못 입으면 찢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어봤는데, 정말 유니크하고 이걸 입고 나가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레이지 커팅 기법을 통해서 이 후드에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파라메트 디자인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변수와 규칙성에 따라서 표현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려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파프 영상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이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이런 건 또 파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구멍 총총 나와 있는 이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제품도 한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 제품도 좀 보시면 좋은데, 가죽 제품이고 6.0 레더 자켓 라이트. 이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업데이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전 시즌에 나왔던 제품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다음 시즌에 더 멋있는 옷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래요. 5.1 자켓 라이트에서 핏을 좀 개선하고 가죽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 브랜드 최초로 가죽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을 것 같고, 소매 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꿈치에 이제 입체 패턴을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고, 요거는 제가 팔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제품도 이제 테크니컬 자켓인데, 요거는 센터 라인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프트 라인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건데, 이 제품도 이제 5.0 테크니컬 자켓을 바탕으로 좀 디테일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나은 원단을 사용을 한 제품이고, 컬러감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번 입어봤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특유의 사선 디테일이 자켓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후드에도 지퍼가 달려있어서 후드를 썼을 때도 굉장히 재밌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류인데,
센터라인이랑 라이트라인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좀 센터라인에 확 꽂혔는데 지퍼 디테일이 캡 상단 부분에 있는데 열어서 머리카락을 이제 삐죽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써봤는데 이게 영상 보셨기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얕아서 저 같은 대두분들은 쓰기 힘드실 것 같고 좀 여성분들이 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 모자도 바스카 스토어한테 인기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도 굉장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파프의 6.0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봤고요. 파프 같은 경우에 진짜 재미난 요소들도 정말 많고 유니크하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잘 담겨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전 시즌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난 옷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영상을 찍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과 제가 평소에 소개시켜드리는 좀 브랜드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저 역시도 이 브랜드 제품들의 좀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파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고 서울의 파프 매장이랑 그리고 대구에 바스카 스토어에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경상도 그리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대구 바스카 스토어 방문하셔가지고 이 파프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입어보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